자, 땡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좀 위기에 몰린 것 같아요. 또 폭풍 트윗을 했는데 너무 많아서 뭘 소개해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원래 오늘 14일은 원래 미국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날인데 저는 8일 선거인단이 확정되는 날 좀 두근거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사실은 그때 확정이 됐다는 얘기도 없었고 안 됐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현재 확정 안 된 게 4개 중에 62명입니다. 그래서 네. 그때 좀 두근거렸는데 또 별 소식이 없고 우리 시각으로 화요일 내일이면은 그러니까 14일이 오늘인데 14일이 원래 미국 대선이 또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거인단들이 선거인단들이 투표하는 모여서 날이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과연 투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두근두근 하기는 합니다. 아까 일단 앞서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라고 한 건 지난 금요일 소식이 있었는데 텍사스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조지아, 위스콘신에서 대통령 선거를 본질적으로 무효시킬 수 있는 텍사스주의 소송을 기각을 한 건데 연방 대법원의 명령에는 텍사스는 다른 주가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에 대해 사업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네. 주대 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개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네. 대법원 입장에서는 거기 부정선거가 있었거나 말거나 니네 텍사스 주하고는 상관없잖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투표 결과가 7대2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일부 잘못된 걸 9대 0으로 나왔다는데 7대 2로 나온 거거든요. 결과가. 그래서 그 기각을 시킨 건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텍사스가 완전히 빡이 돌아갔고 이런 연방 법원이라고 이런 연방제라 그러면 우리 안 하겠다. 그래서 연방 탈퇴를 위한 일종의 그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헐. 문제는 이제 이 텍사스하고 같이 동참했던 17개 주가 있고 그 반대를 주창했던 주가 24개 주가 있는 겁니다, 현재. 일단 17대 24로 지금 미국이 완전히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대통령 그 선거가 사실 지금 당선인이 없는 상태지만 끝까지 강행이 되고 연방이 트럼프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일단 트럼프를 지지하는 텍사스를 비롯한 주 17개가 실제로 미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각심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선언했다니까 텍사스는 국민투표 했다고요? 실시하겠다고. 근데 지난 2016년에도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가 굉장히 높을 때 이제 트럼프 당시 후보 지지자들이 우리는 클린턴이 힐러리가 되면은 연방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뭐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각 개별주에 대한 트럼프 법률팀의 소송은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대법원 기각 자체가 대법원이 아예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편을 들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 이제 펜실바니아라든지 나머지 이제 3개 주 위스콘신하고 미시건 같은 이런 주에 대한 소송들이 앞으로 계속 연방법원이 끝나고 나서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거를 받아들여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텍사스가 이제 기각이 된 거는 이 사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텍사스는 다른 주의 선거 부정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손실 본 게 없기 때문에 미국 헌법 내에 각 주별로 독립적인 권한과 그 공립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미국 헌법 4조의 위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텍사스 니들이 좀 오버한 거야 라고 해서 기각이 된 거지 네.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14일에 선거가 될지 그건 틀렸죠. 왜냐하면 62명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거인단 확정을 못 시켰기 때문에 이 62명이 빠지면 어느 누구도 270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0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선거는 이제 일정상으로 따지면 1월 6일에 의회에서 한 명씩 뽑아갖고 하는 선거로 가야 정상인 거죠.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오늘 내일 참 네네. 중요한데. 일단 뭐 네. 미국 주류 언론들은 뭐 선거인단 투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뭐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방대법원이 이제 기각을 하니까 팍스뉴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팍스뉴스 기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텍사스가 몇몇 부동주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불복 선거 사건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다른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폭스 앤 프렌즈에게 텍사스 선거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너무 실망했다고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트럼프는 위스콘신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주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수많은 현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그 대법원 판결 직후에 계속해서 자기가 이기고 있다 이런 트윗을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판결 직후에 바로는 개표 상황에서 이제 의심스러운 CCTV 화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건 뭐 약간 딴 소식인데 워싱턴에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선 불복 집회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민경욱 전 의원도 아우 창피해. 심지어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한 그 사진에 자기 나왔다고 진짜 이러면서 사진 두 장 네. 올렸는데 진짜 부끄러워. 이 띠떼끼가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한국 대선도 부정이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 띠떼끼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미제 코로나 걸리게 생겼어. 쪽팔린다, 쪽팔려. 거기 집회까지 가가지고. 아니 그래 거기서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 민경욱 씨가. 그러니까. 네. 그건 몸배짱인 거야. 이게 얼굴은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민경욱이잖아. 야, 그 얼굴 보여주려고 마스크도 안 쓰고 거기 가서 그 지랄하고 있더라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참 하여튼 웃기는 일입니다. 하여튼 워싱턴에서 이제 이번에 있었던 시위에 뭐 말은 100만 이상이 모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플린 전 이제 지금은 장군으로 불리더만 장군. 플린 장군이 나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 또 트럼프가 적절하게 마린원이라고 헬기 타고 상공에 한 바퀴 돌아주시면 여러 바퀴 돌아주셨더만 네, 사람들한테 와 대통령 헬기다고 뭐지 이거 헬기까지 동원하는 건 옛날에 그 군단장들이 그 시찰할 때 그렇게 하는 건데 네, 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현장에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그 미국 안에서의 부정 선거에 관련된 관심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기가 꺾이지 않는 이상 이 사안은 이제 합의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측이 숙이고 들어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아직도 강력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더 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말부터 시작해서 폭스뉴스를 비롯한 기존의 약간 박쥐 언론들이 이제 조 바이든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기사들을 어쩔 수 없이 내놓고 있거든요. 헌터 바이든 아니고? 조 바이든과 헌터 바이든 부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데 주류 언론들은 지금 이 사건은 아무 증거 없이 트럼프가 억지 부리고 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더 어떤 그 중간 위치 그러니까 공정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언론들은 이 사건이 진행 중인 거 맞고 근데 바이든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선거 유세 내내 거짓말을 했다. 자기 아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건 다 트럼프의 조작이라고 했다라는 두 가지를 부각시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논점이. 주류 언론은 거짓말이다. 트럼프의 조작이다. 라고 러시아하고 같이 조작하고 있다는 거고 이쪽 언론은
이게 사실로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들이 알면서도 덮어줬다, 거짓말했다, 바이든은 이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바이든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도 기소가 됐다는 거야. 일종의 이제 내정 간섭 혐의로 해갖고 기소가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이만큼 됐으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대통령 절차를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의 스캔들로 이미 확대가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이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카말라 해리스를 세우기 위해서 민주당이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든은 그랬지만 선거는 우리가 이겼어라고 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거 오늘 내일 아마 이거 결정이 나야 될 텐데 선거가 근데 투표인단. 이제 자꾸 이제 제가 투표인단 투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2석이 미정이기 때문에 그 62석에 대해서 각 주의 그 주의회가 확정 인증을 안 했잖아요, 명단을. 그러니까 명단이 동시에 다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측 명단하고 보내고, 공화당 측 공화당도 명단이 보내고. 동시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표는 불가한 상황인 거고요. 자, 점점 더 계엄령 선포에 대한 얘기가 트럼프 진영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변호사 측에서도 나오지만 이번에 폴린 장군이 이제 일요 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실 대법원을 믿고 있었는데 6대3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결과를 보면서 이 법리적인 논쟁 안에서는 이게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안전장치를 위해서라도 대법원 가기 전에 계엄령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키키. 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혜라 송작가 님이. 맘대로죠.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D-Day가 언제냐면 내일 모레 18일이에요. 왜요? 이 2018년에 이제 사인했던 그 숙법법 얘기는 늘 방송에서 몇 번 해드렸잖아요.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외국 세력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증거나 의혹이 일어나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45일 후에 비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3일이 선거일이었기 때문에 45일이 딱 지나면 12월 18일이 그 45일이 되는 겁니다. 그 날짜부터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날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14일 내일 뭐 이거보다도 18일 날을 지켜봐야 되는 거야. 만일 14일 날 뭐 그럴 리는 없다고 100%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억지로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져서 바이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식의 꼼수가 나오게 되면 18일 날은 무조건 계엄령이 갈 것이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합의를 보려고 민주당이 나선다고 치면 계엄령 선포 없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계엄령 선포를 해버리면 재선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선거를 상정하고 그냥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와 재선거와 취임까지 앞으로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르는 거거든. 그 나라 자체가 완전 스탑 되겠네요. 그런지 한 6개월 가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군들이 동원돼가지고 군사법정이 열려요. 그러니까 계엄령이 선언되면 지금 대법원이나 민간 연방법원이 이거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군 법원이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와 관련된 체포라든지 법정 자체에 대한 준비를 해갖고 이걸 만일에 터트리게 된다고 치면 지금 뭐 미국 민주당을 그 지지하고 있는 아까 20여 개 주에서는 24개 주에서는 그냥 폭동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쪼개지겠네. 네, 거의 뭐 미국이 내전이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국민의 지지율이 이 결과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카드를 신중하게 쓰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의 세력이 선거에 개입했다,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로 트럼프가 뭘 내놓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중국하고의 커넥션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라든지 쿠바라든지 파키스탄 이런 데 있는 증거 갖고는 안 되고 나는 필히 이 배후에 중국을 걸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걸렸을 때 앞으로 미중 관계나 트럼프와 시진핑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인 거거든. 이 내용에 대해서 오후에 연방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지금. 네.